자, 139페이지 보면 자, 중개보수 부분 들어갑니다. 자, 중개보수 하면 뭐예요? 개업중개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뭡니까? 그 중개행위로 있는 대가를 갖다가 뭐라 한다? 중개보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140페이지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발생과 그 다음에 또 행사, 그 다음에 또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자, 청구권 뭐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은 언제다?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은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네, 개업중개사. 매수인과 매도인이 아니죠? 자,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하는 것은 거래계약이죠. 그래서 제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반드시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중개사 사이 이거 팔아줘 알았다라고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발생된다. 근데 권리만 생기는 거죠.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뭐다? 행사하는 시점이에요. 행사하는 시점은 자, 원칙과 그 다음에 뭘로? 예외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 원칙은 어떻게 돼요? 중개가 어떻게 된다면? 완성된다면. 중개 완성이란 뭐예요? 중개 완성이란 계약서 쓸 때 예, 거래 성립이죠. 거래 성립, 계약 체결 혹은 거래 성립. 자, 이게 거래 계약서 쓸 때, 즉 거래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었죠.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어떻게 돼요?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었죠? 완료된 시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언제예요? 잔금 지급이죠. 자, 여러분들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오실 건데,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가 된다. 일단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시점이에요. 자, 원래는 중개가 완성되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계약서 작성하면서 돈 다 받고 나서 볼장 다 받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잔금 지급 시점으로, 이게 잔금 지급 시점이죠?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읽어보죠. 중개 완성 시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 시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잔금지급.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약정이 없는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그건 없어요. 뭐 초과해서 받는 것도 아니니까. 자, 주면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거니까 어떻게 된다? 약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받는데 안 주면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받는 거니까? 잔금 지불,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불 시 받으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달라고 하되 안 주면 이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경우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소멸되는 거 보죠. 소멸되는 거는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된다. 거래계약이 뭐 됐을 때?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뭐 했을 때? 해제되게 되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 깨졌어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죠?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게 얘기는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이미 받았다면 예, 돌려줘야지만 돼요.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지만 된다. 자, 요게 바로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문장이 없습니다. 자, 문장이 없고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자 여기에서 있다, 그 다음에 없다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OX? OX를 대답하세요. X입니다. 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받을 수 없다. OX? 이것도 X입니다. 둘 다 X예요. 자, 이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틀려요. 왜냐? 자, 이제 위에 지운 거 있죠. 위에 지운 거.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라면 받을 수? 개업공개사 잘못이라면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있다고 틀리겠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받을 수 없다. 틀리다 그랬죠. 이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그렇죠. 아니라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모두 틀리다. 요 문장 위에 고의과실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순수하게 요 문장일 때는 양쪽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사법 시험 보신 분들 풀만해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라고 낸 거지. 그럼 100점 맞으라고 낸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데 나중에 9월달 되면요. 나중에 지금 푸는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지나가면서 점차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보니까 뭐 점수 그 정도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뭐 수업만 잠깐 듣고 한 거면 뭐 되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있다 없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뭐 시험에서 다 맞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많이 틀려봐라. 그래서 많이 틀리도록 한다 그랬죠. 제가 연습할 때. 그래야지만 실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맞지. 다는 아니지만 말 조심해야 된다. 다 맞힌다 그러면 나중에 또 100점 하면 좀 뭐라 그런다 또. 자, 어떻게 돼요? 이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 발생해서 소멸되는 부분. 자, 여기에서는 그 약정이 없던 거래증금지 완료된 시점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냐 보죠. 일단은 주택과 주택 외로다가 일단 구분합니다. 주택은 중개보수 이제 계산합니다. 자, 주택은 부속토지까지가 포함됩니다.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부속토지까지가 포함되고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때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범위는 매매와 그 다음에 또 교환은 어떻게 돼요? 1천분의 9. 1천분의 9 하면 몇 프로예요? 0.9%죠. 임대차 등은요. 임대차 등은 0.8%, 1천분의 8이죠. 0.8% 이렇게 돼요. 이 범위, 요거는 어디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정하라. 너네들이 두고 시도에서 알아서 정하라. 그래서 시도조례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문구 조심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범위입니다. 이거 대통령령 하면 어떻게 한다? 대통령령 하면 틀립니다. 또 하나 시도조례요. 이거를 시군구조례라고 하면 틀려요. 조례는 두 가지가 있죠.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 광역조례와 기초조례가 있죠. 자, 그거 두 가지 문구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주택 부분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뭐 적용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자, 주택 면적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제 복합 주택인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